만약에요, 우리 생각을 그냥 읽고 그걸로 기계를 조종하고 심지어는 우리 뇌를 스스로 훈련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지금부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바로 그 놀라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생각만으로 게임을 조종한다니 무슨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술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말이죠. 바로 우리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신호,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시작점은 바로 뇌파 검사, EEG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뇌가 막 활동할 때마다 나오는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가 있거든요. 그걸 두피에 붙인 센서로 엿듣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바로 이 엿듣기.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EEG로 엿듣는 신호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여러 종류의 뇌파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 뇌가 연주하는 한편의 교향곡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교향곡에 어떤 음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뇌는요, 정말 하루 종일 다른 음악을 연주해요. 예를 들어 아주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느릿느릿한 델타파가 나오고요. 잠에서 깨기 직전에 좀 몽롱하잖아요. 그때는 세타파가 흐릅니다. 또 잠시 눈을 감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알파파가 나타나고,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처럼 이 내용에 딱 집중하고 생각할 때는 아주 빠르고 활발한 베타파가 우리 뇌를 가득 채우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뇌파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뇌파 신호라는 게 사실은 온갖 잡음이 다 섞여 있어서 해독하기가 너무 어려운 암호문 같은 거거든요. 이 복잡한 신호 속에서 대체 어떻게 의미 있는 생각을 콕 집어 읽어낼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방식이 어땠냐면요. 비유하자면 자물쇠 하나에 열쇠 하나씩, 그걸 일일이 다 만드는 거랑 똑같았어요. 예를 들어 왼손 움직임이라는 자물쇠를 열려고 열쇠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그 열쇠로는 오른발 움직임이라는 자물쇠는 절대로 못 열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하나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야 했으니까 이건 뭐 확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능 열쇠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인공지능 모델 이지넷이에요. 자, 이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겁먹지 마세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종류의 뇌파 신호가 들어오든 그걸 다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하고 유연한 뇌파 만능 번역기가 드디어 탄생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똑똑한 번역기가 어떻게 일을 하는 걸까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마치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여러 뇌파 채널들을 싹 분리해내요. 두 번째, 그렇게 분리한 신호가 우리 뇌에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오는 건지 그 위치를 딱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착착 종합해서 아하, 이 사람이 지금 오른쪽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최종 번역을 끝내는 거죠. 쓸데없는 정보는 싹 걸러내고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예요. 이지넷이 진짜 대단한 이유가 바로 이 효율성이에요. 이 표를 좀 보세요. 다른 AI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와, 파라미터 수가 거의 100분의 1 수준이죠. 이렇게나 작은데도 성능은 똑같거나 심지어 더 좋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모델이 이렇게 가볍다는 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작은 웨어러블 기기에서도 실시간으로 뇌파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야말로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뇌 신호를 읽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뇌를 직접 훈련시키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뇌를 읽는 기술이 어떻게 우리 뇌를 다시 조각하는, 재구성하는 기술로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그게 바로 뉴로피드백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뇌를 위한 거울이자 개인 코치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화면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뇌파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집중을 딱 해서 뇌가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게임에서 점수를 주거나 예쁜 소리를 들려주는 식으로 아주 잘했어요 하고 칭찬, 즉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반복하면서 뇌가 스스로 좋은 습관을 만들도록 훈련시키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 뉴로피드백 기술이 특히나 ADHD 치료 분야에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ADHD 아동들의 주의력 결핍 원인을 뇌파 패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구를 보니까 이 아이들의 뇌는 마치 시소처럼 한쪽, 그러니까 좀 졸릴 때 나오는 세타파 쪽으로는 무겁게 기울어져 있고 반대쪽, 집중할 때 꼭 필요한 베타파 쪽은 가볍게 들려 있는 그런 불균형 상태를 보인다는 거죠. 뉴로피드백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이 기울어진 시소의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잘 되고 있는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아주 명확한 지표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세타, 베타 비율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세타파의 힘을 베타파의 힘으로 나눈 값인데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이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거겠죠? 이게 바로 훈련의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점선이 ADHD 아동 그룹이고요. 아래쪽 실선이 성인 그룹이에요. 어때요? 점선이 실선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죠? 이게 바로 세타, 베타 비율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로피드백 훈련이란 건 결국 저 위에 있는 점선을 아래쪽 실선 가까이로 쭉 끌어내리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뉴로피드백 훈련이라는 거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막 딱딱하고 지루한 치료를 상상하셨다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즐거운 놀이에 가까워요. 실제 훈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안을 들여다볼까요? 우선 훈련은 아주 철저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먼저 사용자의 뇌 상태를 쫙 측정해서 휴식, 주의력, 집중력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훈련이 필요한지 찾아내요.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주의력 점수가 20%로 제일 낮게 나왔네요. 그쵸? 그럼 바로 이 주의력이 오늘 당신을 위한 맞춤 훈련 모드로 딱 설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은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게임으로 하거든요. 자, 이 양궁 게임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조이스틱도 마우스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컨트롤러는 오직 하나, 바로 당신의 뇌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설정된 그 주의력 상태에 깊이 몰입하는 바로 그 순간, 화살이 저절로 날아가서 관역 정중앙에 명중하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이런 방식의 게임도 있어요. 이 기억력 게임은요, 일종의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목표로 한 뇌 상태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외워야 할 행성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내 뇌부터 먼저 최적의 상태로 튜닝해야 하는 거죠. 아주 똑똑한 훈련 방식이에요. 집중력 훈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완 훈련도 가능합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 할수록 화면의 꽃이 점점 더 활짝 피어나면서 보상을 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집중력, 기억력 아니면 이런 안정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기술들을요, 게임이라는 아주 즐거운 도구를 통해서 스스로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뇌파 기술의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얼굴을 만나본 셈입니다. 하나는 바깥 세상을 향한 기술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한 기술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로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왼쪽, 이건 내 뇌파로 드론을 날리거나 로봇팔을 움직이는 것처럼 바깥 세상을 향한 제어, 컨트롤의 기술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내 뇌파를 거울처럼 보면서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다스리는 안을 향한 조절, 트레이닝의 기술이죠. 제어냐, 조절이냐,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효과가 있나요? 특히 뇌를 직접 훈련시킨다는 이 뉴로피드백의 효과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과학계에서 아주 뜨거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뉴로피드백 훈련을 받은 후에 아이의 행동이나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보고하는 긍정적인 사례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그 뇌파 지표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분야가 여전히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명확한 답을 찾아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뇌를 읽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다시 쓸 수도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된 셈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이 엄청난 기술로 우리를 돕는 더 똑똑한 도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더 똑똑하게 재구성하는 길을 갈 것인가? 어쩌면 진짜 미래는 이 두 갈래 길 사이 우리가 아직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